그간 권력기구 감시, 권력기구 개혁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오늘 처음 검찰 개혁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입법을 추진하게 되는 최초의 안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그에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 있으십니까? 상설특검 또 특별검찰관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거조차도 특검의 사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설적인 고위공직자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고위공직자 또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들을 감시하고 수사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이 개혁의 내용, 이 개혁이 완성돼서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인정하고 비리와 멀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도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로 진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번 20대 국회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에 2012년 12월 2일 날 발표하신 검찰 개혁안 본문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 최신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경제민주화도 공약하시고서도 후퇴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찰 개혁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식하신 대로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신속하게 조치를 하셨다면 현재와 같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시련을 겪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에 소홀하신 것이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조기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민주화와 함께 검찰개혁,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대통령 당시의 후보 당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만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조기에 나타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약속하신 사항 분명히 지켜주시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만들어진 공직비리 수사처 신설 문제하고 검찰개혁안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우상호 원내대표님, 현재 정책위원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만들기는 저희들이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 검찰개혁 방안, 특히 공수처 법안이 국민의당과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 두 분 지도자께서 우리의 당론으로 발의하는 데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공수처 법안의 요지를 설명드리는데 우리 TF 모든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지만 특별히 검찰 출신이신 백혜련 위원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에 대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소신이 아닙니다. 말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검찰개혁 방안의 첫 일보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은
기소 독점주의, 편의주의에 대한 통제가 첫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조직과 인사에 대한 개혁이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조직과 인사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다시 보고, 그리고 검찰 법무부의 이번에 완전히 망가진 감찰제도를 다시 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오늘은 공수처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그 조직 위상을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설치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장의 자격 조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출된 법안들, 19대 제출된 법안들과는 달리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열어두었다는 점입니다. 정무직으로서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TF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의 눈높이, 법 감정과는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전관예우와 법조인들만의 제19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의 차장과 특별수사관, 즉 검사의 지위를 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특별수사관의 경우는 처장이 인사위원회, 즉 검찰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말 그대로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검찰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 대상 범위는 현재까지 제한된 어떠한 법안, 어떠한 안보다 가장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 대체로는 3급 상당에 해당합니다. 4급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3급 상당의 선임 행정관까지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어 판검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준사법기관, 즉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천천히 해. 네. 이 밖에도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가 모두 직무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상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상 관련된 범죄, 특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다 들어갑니다. 또 재산범죄 중 횡령 배임의 범죄, 또 뇌물에 관한 범죄 일체, 또 수재, 알선수재, 이 경우는 특가법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원 처벌법 등도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아까 처장의 자격 조건을 법조인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공수처의 필요적 수사 개시 요건으로 국회 원내 교섭단체의 수사 의뢰를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획기적인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수사관의 수에 있어서도 현직 검사를 채용하는 경우에 그 과반이 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공수처의 직원 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받도록 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인사위원회 또 감찰제도 등을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공수처 신설은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이래 제가 알기로는 9번 그동안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새누리당과 또 정부의 이명박근혜 정부의 반대에 그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야당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로드맵은 우리 원내 지도부 또 당과 당 지도부와 함께 협의해서 가급적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고 국민의당과 협조는 두 분 원내대표님께서 만나셔서 협조해서 발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답석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TF 팀장인 우리 이용주 의원님과 긴밀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오늘이나 내일쯤에 자체 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안이 발표가 되면 저희 당 안과 함께 대조를 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룰 것이고 그 뒤에 즉시 법조문화를 해서 양당 공동으로 대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됩니다. 정무직 처장 1인과 특정직인 차장 1인, 임기 3년이고 중임은 제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장의 자격 요건이 제한 없이 각계 전문가,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으로 열어놨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임명 절차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임명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 및 특별수사관, 특히 특별수사관은 검사의 지위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임명 절차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이 임명합니다. 차장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 특별수사관은 법조 경력 5년 이상, 다만 현직 검사를 채용하는 경우에 전체 수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검사와 같은 지위입니다. 다만 집행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집행까지 담당을 하게 되면 공수처가 아주 비대해지는 조직 자체가 비대해지는 측면을 감안해서 집행은 배제를 했습니다. 범죄 대상은 거의 모든 직무상의 공무원의 직무상의 범죄는 다 포함시켰다고 보면 될 거고요. 수사 대상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선임 행정관까지 포함하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판검사, 그다음에 준사법적 기능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이러한 당사자들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한 수사 대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개시는 수사처가, 공수처가 인지한 때는 당연한 거고요. 또 고소 고발이 있을 때 당연한 거고요. 또 유관기관인 감사원, 대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있는 때고요.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수사 의뢰가 있는 때를 필요적 수사 개시 요건으로 규정을 두겠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의 중복 문제입니다. 공수처의 업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업무, 예를 들어서 수사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수처로 그 수사를 이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공소제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수처장이 검찰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발표한 법안의 요지를 설명드렸습니다.